반갑습니다. 줄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결말까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생각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 공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스릴러 영화 버드박스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 버벅이고 설명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음 영상은 좀 더 전달하는 능력이 좋아지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줄거리 바로 시작할게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멜러리입니다. 멜러리 앞에 있는 이 귀여운 두 아이의 이름은 없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없어요. 멜러리는 여자아이를 걸, 남자아이는 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름 정도는 지어줄 법한데 걸, 보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영화는 멜러리가 무언가를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단호한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명령에 가까워요. 앞에 있는 두 아이를 보며 큰 소리로 말해요. 절대로 눈가리개를 벗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어? 솔직히 이런 느낌이 아니야. 제가 느낌을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절대로 눈 가리개를 벗으면 안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눈 가리개를 벗으면 혼날 줄 알아. 알았어? 때릴 거야. 막 이렇게 때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엄하고 무섭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요. 아이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표정으로 멜러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셋은 서둘러 출발 준비를 시작해요. 준비를 마친 셋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지금 셋 다 보면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눈가리개가 되게 허술? 고급 장비 같은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천조각으로 눈만 겨우 가려놓은 수준이에요. 이걸로 정말 괜찮은가? 조금 보이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였거든요. 현재 이들의 시야는 사실상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 정도만 겨우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런데도 셋은 굉장히 익숙하다는 듯 움직여요. 이 장면을 보면 눈 가리개를 하고 살아온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눈을 가리고 보트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려는 찰나에 멜러리는 더듬더듬 손을 뻗으면서 나무에 묶여있는 줄을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멜러리는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멜러리는 보트까지 가는 거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게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걸음수나 촉각만으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멜러리와 보이 걸은 숨겨두었던 보트를 발견해요. 그리고 재빠르게 보트에 탑승하는데요. 잠시 후 셋을 태운 보트는 조용히 강물을 따라 흘러가요. 영화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으로 멜러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멜러리는 화가예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멜러리는 임신 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비 엄마의 모습들과 멜러리는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예비 엄마들은 아이를 기다리면서 막 설레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멜러리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멜러리가 지내는 공간을 보면 작업실과 집을 함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넓지 않은 공간에 그림 도구와 생활용품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뭐 먹고 자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것 같죠? 때마침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뉴스 앵커는 말해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원인 불명의 집단 자살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곧이어서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루마니아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지역도 다른데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 심각한 뉴스거든요, 지금. 근데 정작 멜러리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러시아라잖아. 아직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멜러리의 동생 제시카입니다. 제시카는 언니가 걱정돼서 자주 작업실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챙겨주고 필요한 물건도 가져다 주면서요. 근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다 비슷하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나면 걱정보단 잔소리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시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먹을 건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이사는 안 갈 거야?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아기가 태어나도 이런 곳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차라리 우리 집으로 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걱정 반 잔소리 반을 마구 쏟아내는데요. 속사포예요, 진짜. 멜러리는 그런 제시카의 잔소리가 익숙하다는 듯 대답해요. 오늘 라팸 선생님 만나러 가야 돼. 여기서 라팸 선생님은 멜러리의 산부인과 진료를 봐주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산부인과 검진이 있는 날인가 봐요. 그 말을 들은 제시카는 태어날 아이를 막 행복하게 상상하며 그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막 도착해서 진료실로 향하는데 저 옆에 주황색 옷 입은 여성 보이시나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주황색 옷 입은 여성을 뒤로 한 채 멜러리와 제시카는 진료실로 향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팸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라팸 선생님은 첫인상부터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뭐랄까, 모든 걸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것 같은 인상이랄까요? 검진 중에 라팸 선생님이 멜러리에게 말해요.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하지만 멜러리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보통은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미소를 짓거나 안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멜러리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생각인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 아이의 아버지와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로 보이고 멜러리 자체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멜러리가 임신 사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라팸 선생님도 아는 것 같아요. 뭐 눈치를 챈 거겠죠?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검진이 끝난 후 라팸 선생님은 한 장의 팸플렛을 건네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입양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을 시켜주는 홍보용 팸플렛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엄마였으면 미치셨어요? 바로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올 텐데 멜러리는 망설임도 없이 그 팸플렛을 가방에 넣어버려요. 이 장면만 봐도 멜러리가 임신을 얼마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영화 초반에 등장했던 두 아이 기억하시나요? 멜러리는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그저 보이, 걸 이라고만 부르고 있었죠.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정서적 거리를 두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름이 생기고 이름을 부르고 하면 내적 친밀감도 더 강해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게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병원 안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의사와 간호사들도 어딘가로 다급하게 뛰어가고 있어요. 멜러리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와봐요. 그런데 어디선가 묵직한 소리가 들려요. 쾅, 쾅, 쾅.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진짜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요. 아까 기억하시나요? 병원에 들어올 때 행복하게 통화를 하고 있던 그 주황색 옷을 입은 여성 있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 유리창에 자신의 머리를 계속 박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네 번. 이미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멈추지 않아요. 머리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부딪히는데도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계속 유리창을 향해 머리를 박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한 멜러리는 곧바로 제시카에게 달려가 외쳐요. 출발해! 빨리! 그렇게 멜러리와 제시카는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오는데요. 밖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도로 상황은 말 그대로 전쟁터예요. 막 차들은 역주행하고 사람들은 도로로 뛰어들고 여기저기서 충돌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때 제시카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제기랄, 저건 뭐야? 멜러리가 동생을 바라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제시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신이 멍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저 눈은 지금 봐도 무서워요. 뭔가 숭배하는 듯한 눈?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본 순간 제시카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난폭 운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급하게 핸들을 붙잡아 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결국 차량은 크게 충돌해서 전복이 되고 말아요. 정신을 차린 제시카는 겨우 밖으로 나옵니다. 뒤따라서 멜러리도 나오는데요. 사고가 일어났지만 제시카도 그렇고 멜러리도 그렇고 둘 다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죠. 근데 그래도 이상해요. 제시카 상태가 좀 많이 이상해요. 제시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천천히 일어나더니 어딘가에 이끌리듯 걸어가기 시작해요. 한 걸음, 두 걸음. 뒤를 돌아 멜러리를 쳐다보며 슬픈 표정을 지어요. 그리고 마주오던 트럭 앞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가요. 결국 제시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아니,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언니를 걱정하던 동생이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멜러리는 동생을 잃었어요. 지금 멜러리는 충격에 빠진 상태예요. 눈앞에서 동생을 잃었으니까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거리를 헤매게 돼요. 근데 지금 도주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도주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서 멜러리가 쓰러져요. 그때 한 여성이 쓰러진 멜러리를 발견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리디아예요. 임산부인 멜러리를 보자마자 구하러 뛰어나오는데요. 옆에 있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리디아를 말려요. 가지마, 위험해, 지금 어딜 간다고 그래. 하지만 리디아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친 채 멜러리에게 달려갑니다. 아, 이거 진짜 영웅 아닌가요? 용기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저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멜러리에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리디아도 이상해요. 리디아가 갑자기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해요. 엄마? 진짜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리디아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해요.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천천히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불길이 치솟고 보이는 차량 쪽으로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리디아는 불타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리디아 역시 목숨을 잃고 말아요. 이게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영화가 전개가 초반에 굉장히 빨라요. 몇 명을 죽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또 한 번 절망에 빠져있는 멜러리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요. 이 친구의 이름은 톰인데요. 톰은 침착하게 멜러리에게 말해요. 바닥을 보세요. 절대 위를 보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통해서 톰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무언가를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요. 톰과 멜러리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근처 집으로 향해요. 문을 두드려보지만 안에서 열어주지 않아요. 뭐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방금 자기의 딸이 밖에서 죽는 걸 봤는데 누가 쉽게 문을 열어둘 수 있을까요? 하지만 톰은 포기하지 않아요. 문을 부술 기세로 계속 몸을 들이받아요. 그때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나거든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톰과 경찰이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저라면 안 열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망해가는데 경찰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밖에 나갔던 딸까지 잃은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려요. 문을 연 사람은 리디아의 아빠가 아니라 그렉이라는 아시아계의 생존자였어요. 이 셋은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뭐 거의 리디아의 아빠는 혼이 반쯤 나간 상태로 멜러리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본인을 구하려다가 딸이 죽은 건데 진짜 땅만 응시하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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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진짜 저였으면 저기 못 있어요. 아빠의 표정이 진짜 혼이 너무 나가 있어. 이 집안엔 이미 여러 명의 생존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금부터 등장인물이 많아지거든요.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해드리자면 멜러리를 구해준 남자가 톰이고요. 문을 열어준 아시아계의 남자, 이 남자가 그렉이에요. 리디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더글라스고요. 경찰관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더 많은 생존자들이 있는데 그건 리뷰를 하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등장인물이 많아져서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등장할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곳에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어요. 뭐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 있는 거겠죠? 누군가는 침착하고 또 누군가는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고 또 누군가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진짜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세상이 무너져버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 더글라스 보이세요? 멜로리 뒤통수에 빵꾸 나겠어요.
멜러리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생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보았던 것과 겪었던 것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재앙의 이유를 알아내기 시작해요. 의견을 통합해 본 결과 그 존재를 보면 죽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존재를 본 사람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 사실을 깨달은 생존자들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창문을 전부 가리고 문을 전부 잠그고 커튼과 담요로 외부가 보이는 곳을 모두 막아버려요.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톰은 멜러리의 상태를 살피러 와보는데요. 저기요. 톰이 멜러리를 불러요. 그런데 멜러리는 톰이 좀 불편해 보여요. 톰이 앉아 계시지 그래요? 하니까 바로 아니요, 괜찮아요. 톰이 또 통증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뇌진탕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하니까 아니요. 질문하기 무섭게 아니요, 괜찮아요, 됐어요, 아니요, 계속 이러거든요. 멜러리의 성격 다들 아시죠? 남에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톰의 친절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좋은 미수로 톰은 계속 질문을 하다가 결국 멜러리가 불편해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마치려고 하는데 멜러리가 슬퍼하는 얼굴로 말해요. 동생이 뭔가를 봤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동생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차에서 나가더니 길로 뛰어갔어요. 스스로 그럴 아이가 아닌데. 톰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며칠의 시간이 흐르게 돼요. 라디오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로부턴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이것들을 쳐다보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라디오가 꺼집니다. 한 생존자가 물어요. 음식이 얼마나 남았나요? 많이 남지 않았어요. 배급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멜러리를 응시합니다. 멜러리가 아무래도 더글라스한테 미운 털이 잔뜩 박힌 것 같아요. 눈치를 계속 줘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다들 혼비백산이 돼서 문으로 뛰어가 봐요. 톰 등 뒤에 대고 더글라스가 소리쳐요.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톰은 일단 생존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톰이 말해요. 누구세요? 밖에서는 한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와중에도 더글라스는 또 말해요. 당신 실수하는 거예요. 아니, 톰이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귀를 막아버려요. 밖에서 떨리는 음성은 또 들려요. 제 이름은 올림피아예요. 제발 도움이 필요해요. 더글라스는 또 말해요. 문 열지 마요. 톰은 대답해요. 문 엽니다. 아니, 더글라스 좌절한 거 보이시나요? 또 은근 귀여운 거 같기도 해. 되게 현실적이야, 캐릭터가. 톰은 문을 열기 전에 말해요. 다들 눈 감아요. 문 밖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니까 눈을 감으라고 한 것 같아요. 다들 불안한 마음으로 한 명씩 눈을 감아요. 더글라스 보세요. 두 손으로 이렇게 눈을 앙 하고 가리고 있는데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인간적인 캐릭터 같아요. 문이 열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성이 들어옵니다. 이름은 올림피아. 올림피아는 멜러리와 같은 임산부였는데요. 최대한 음식을 아껴 먹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일단 임산부니까 아이가 굶어 죽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지금 여기 상황도 여의치 않아요.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솔직히 지금 음식을 구하러 나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앞을 안 보고 음식을 어떻게 챙겨요. 다들 좌절하고 있는데 아시아계의 별 그렉이 말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집 주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대요. 컴퓨터가 있는 2층으로 함께 움직여요. 그렉이 말해요. 그냥 화면에 3개 불과해요. 제가 볼게요. CCTV 같은 걸로 밖을 본다는 거죠, 그렉이. 사람들은 굳고 말리기 시작해요. 이미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렉이 말해요. 이 이미지들은 직접적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밖을 관찰하면서 음식을 가지러 갈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렉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요. 되게 브레인으로 나오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없어요. 밥은 곧 떨어져 가고 전기며 물이며 언제 끊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렉을 의자에 이렇게 묶고 있어요. 혹시나 모니터상에서 그 무언가를 봤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없도록 묶어놓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니터 안에 이상한 게 잡히기 시작해요. 이게 낙엽이 흩날리는데 뭐랄까? 바람이 흩날리면서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그렉의 눈이 이상해져요. 모니터 너머로 그렉도 그 무언가의 존재를 봐버린 거예요.
위에서 갑자기 쿵쾅쿵쾅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1층에서 기다리다가 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렉이 묶인 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결국 책상이 뒤집어지고 의자가 뒤집히면서 그렉은 넘어지게 되는데요. 하필 그 옆에 조각상? 돌조각상? 돌선반? 뭐 무튼 돌로 된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머리를 박고 그렉은 묶인 채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들 그렉의 죽음에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요. 결국 식량은 고갈이 나요. 진짜 이제 뭔가를 보고 정신병에 걸리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생존자가 말해요. 음식을 가져올 만한 곳을 알아요. 필즈 마켓이요. 이 친구의 이름은 찰리입니다. 필즈 마켓이라는 마켓에서 근무를 하던 친구인 것 같아요. 톰은 말해요. 우리 중에 몇 명이 갔다 오죠? 근데 여기서 의견이 조금 갈려요. 누군가는 가기 전에 죽을 거다. 앞을 안 보고 가는 건 무리다. 갑자기 더글라스가 말해요. 내가 갈게요. 더글라스 이분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임산부인 멜러리도 가겠다고 하고요. 경찰 교육을 받아서 괜찮다고 하는 루시도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길을 안내해주고 문을 열어줘야 하는 찰리는 안 가겠다고 해요. 거의 뭐 생존자 모두가 경멸하는 눈빛으로 찰리를 쳐다보는데요. 찰리가 말해요. 간판이 있어요. 전에 쇼핑한 적 있잖아요. 시리얼 필요하면 시리얼 쪽으로. 못 읽는다면 몰라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열심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읽을 수는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찰리가 안 가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멜러리가 찰리에게 말해요. 남자답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찰리는 같이 움직이기로 합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 건데요. 앞을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페인트랑 신문으로 창문을 가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앞을 보고 갈 수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5명은 불안한 마음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찰리 이 친구는 지금 굉장히 쫄아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차고의 문도 열려요. 전방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지금 도로 상황은 되게 끔찍해요. 막 사방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거든요. 갑자기 차가 덜컹 합니다. 정적이 흘러요. 톰이 말하는데요. 방지턱입니다. 네, 아무도 믿을 리 없죠. 우당탕탕 급하게 마켓으로 도착을 해요. 또 이걸 해내고 맙니다. 또 도착을 해요. 다들 눈을 가리고 차에서 내려요. 더듬더듬 거리면서 마켓 입구를 찾아요. 톰은 재빠르게 들어가서 창문의 빛을 막아요. 그리고 톰이 말해요. 여러분, 이제 보셔도 돼요. 사람들은 조심히 안대를 벗어요. 여기는 뭐 거의 지상 낙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질 못하니까 털러올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카트에 이것저것 막 담고 있는데 멜러리의 뒤로 톰이 다가와요. 이거 베이비 샤워 선물이에요. 둘이 처음보다 확실히 가까워진 게 눈에 보여요. 멜러리의 표정도 전보다는 훨씬 편해 보입니다. 고맘을 뒤로 한 채 멜러리는 새장에 살아있는 새들을 발견해요. 새를 좋아했던 건지 살아있는 생물을 봐서 행복한 건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새장을 카트에 담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쾅쾅쾅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는데요. 아, 제발 가지마. 이러면 뭔가 또 죽어나는데 이거 공포영화 국룰 아닌가요? 소리 나는 곳으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였으면 바로 그냥 차에 탈 텐데 말이죠. 소리가 나는 근원지는 물류창고였어요. 힘없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와요. 열어줘요. 들어보내주세요. 톰이 말해요. 문 열 거예요. 모두 눈 감아요. 네? 톰씨 진짜로요? 저도 지금 이분들과 같은 표정이에요. 결국 이 착한 사람들은 또 눈을 다 감아줘요. 벽 너머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들여보내주세요. 갇혔어요. 근데 목소리를 듣고 찰리가 반응을 해요.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 혹시 PCP인 거야? 슈퍼마켓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였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새장 속에 있던 새들이 미친 듯이 소리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문 너머에 있던 사람도 갑자기 소리쳐요. 너희들이 이걸 봐야 한다고! 들여보내줘! 이미 물류창고 안에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 같아요. 왜 PCP인 것만 죽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 근데 여러분, 피시핑커 이분이 힘이 장사예요 진짜. 3명에서 힘으로 막고 있는데 힘으로 막 밀면서 들어오려고 그래요. 다들 겁에 질려서 문을 막고 있는데 찰리가 뭔가 다짐한 듯 문 쪽으로 뛰어들어요. 문은 쾅 닫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벙쪄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바닥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요. 문 너머로 간 찰리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다들 너무 놀란 상황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파악하기도 전에 또 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너희들은 이걸 봐야 해! 다들 겁에 질려서 차로 돌아가요. 그 순간 더글러스가 의문을 가진 채 말해요. 왜 저 사람만 살아있는 거야? 5, 아니 4은 차에 오른 후 침울한 상태로 은신처로 돌아와요. 그날 밤 멜러리는 더글라스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우리 아빠는 뭐 어떤 분이셨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면서 둘 사이가 조금은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보이시죠? 더글라스 이분은 술만 있으면 엄청 행복해 보이는 분이세요. 멜러리의 얼굴도 전보다는 훨씬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키 큰 남성이랑 경찰관 루시 눈이 맞았어요. 둘이 도망치기로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죽어가고 여길 봐야 해 라고 외치던 이상한 생존자들도 있는데 톰은 뭐 도움 요청만 하면 문 열게요, 눈 감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둘은 차를 훔쳐서 타고 떠나버려요. 자동차 시동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차고 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차고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 키다리랑 루시가 타고 도망갔어요. 키다리야 뭐 재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하는데 루시는 경찰이란 말이죠. 왜 어째서 도둑이 된 거죠? 또 그 후로 며칠의 시간이 지납니다. 멜러리는 끊임없이 무전기 전파가 닿기를 바라면서 무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눈 가리개 썼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멜러리는 발길을 옮겨요. 올림피아였어요. 문 밖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아주 빨리 들어오셔야 해요. 올림피아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생존자가 들어와요. 들어온 생존자는 말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는 그대로 집 안으로 무작정 들어와요. 깜짝 놀란 멜러리는 옆에 있던 엽총을 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리를 듣고 모이기 시작해요. 멜러리가 말해요.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옆에서 올림피아가 자꾸 말해요. 제가 열어줬어요. 겁먹어서 그런 거예요. 결국 멜러리가 시원하게 한마디예요. 닥쳐요 올림피아. 올림피아는 멈추지 않아요. 오히려 적반하장의 느낌도 나거든요. 미안해요. 근데 공포에 질려 있었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어요. 약간 이런 표정?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외부의 생존자가 말해요. 저는 게리예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날 쫓아와요. 멜러리가 의문을 가져요. 악령들은 집 안으로 침범하지 않아요. 게리는 불안에 떨면서 말하는데요. 악령들 말고 사이코들이요. 그들은 노스우드의 사이코들이에요. 여기서 노스우드라는 곳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는 정신병원이에요. 뭐 이제 악령도 모자라서 사람까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게리가 말해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열어주기 전까지는요. 여기 올림피아 보이시나요? 뭔가 저 눈빛. 그래, 이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 나는 착한 일을 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새를 응시해요. 악령이 있었을 때 새가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새를 보면서 게리는 말해요. 새들이네요. 다들 이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시 게리가 말해요. 사이코들이 침입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건 눈 가리개를 쓰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눈 가리개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 햇빛을 봐도 자살 충동 같은 게 일어나지 않는 면역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가? 그 순간 더글라스는 멜러리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뺏어서 게리를 향해 총구를 돌립니다. 일어나서 나가. 여기는 고아원이 아니야. 다들 더글라스를 진정시켜요. 여기 게리 보여요? 들어 누워요. 막 흐느끼면서 막 진짜로 들어 누워요. 막 더글라스가 여기서 나가 외치고 있는데 등 뒤로 누군가 와요. 저게 뭐죠? 도자기? 항아리 같은 걸로 뒤통수를 깨버리는데요. 더글라스는 빡빡이에요, 여러분. 머리를 보호해줄 머리털이 없거든요. 직방으로 그냥 도자기가 깨져버려요. 이 할머니의 이름은 셰릴이에요. 그냥 할머니라고 부를게요. 톰은 더글라스를 차고로 옮겨요.
그리고 말해요. 차고에서 주무세요. 제가 좀 소름이 돋았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더글라스 이 사람이 기절해 있는 줄 알았거든요. 눈 뜨고 있네? 이제 봤어요. 눈 뜨고 있는 걸. 멜러리와 올림피아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올림피아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해요. 밖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이에요. 밖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본인이 너무 짐 같다. 멜러리 너는 강해서 너무 부러워. 반면 나는 너무 약해요. 사랑을 받고 자라서 응석바지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멜러리가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칠게 자랐어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멜러리 귀마가 멜러리는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강하다는 건가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서로 웃고 있어요. 저만 진지한가 봐요. 이게 서로 긁는 대화만 한 것 같은데 서로 또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림피아가 말해요.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이를 돌봐주세요. 멜러리는 1초 만에 대답해요. 싫어요. 근데 이게 올림피아도 강자예요. 부탁이에요. 멜러리? 싫어요. 당신 아이잖아요. 약속해줘요. 당신한테 무슨 일 안 생겨요. 약속해줘요. 멜러리, 응? 부탁이에요. 네? 막 이러니까 멜러리가 그냥 네, 그래요. 그럴게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해요. 그리고 시간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들은 강위에서 38시간째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급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멜러리랑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 시간이 오면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담요를 덮어쓰고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요. 급류에 대해 설명해 줄게. 급류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들 거야. 누군가 한 명이 눈 가리개를 벗고 어떤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하는지 알려줘야 해.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봐요. 보이가 말해요. 제가 할게요. 진짜 멜러리가 까무라져요. 안 돼. 내가 정할 거야. 누가 볼지는 내가 정할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멜러리가 거를 쓱 봐요. 여기서 뭔가 제 생각인 건데 아무래도 멜러리의 친자식은 보이인 것 같아요. 거리 눈치를 봐요. 시간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옵니다. 감미로운 노래가 들려요. 생존자들은 지금의 삶에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저 게리 너무 꺼림칙해요. 지금 본인 때문에 더글라스는 차고에 감금된 상태거든요. 막 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데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눈빛도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올림피아가 진통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굉장히 아파하는데요. 할머니가 올림피아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요. 근데 멜러리도 지금 양수가 터져요. 톰이 그걸 발견하고 멜러리도 2층으로 부축해줍니다. 네, 2층은 지금 산부인과 병동이에요. 멜러리와 올림피아는 진통을 견디고 있어요. 걱정하는 톰이 한마디 거드는데요. 다들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응원을 하는데 올림피아가 말해요. 입 닥쳐. 아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길래 저 착했던 올림피아가 저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무서워서 임신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게요. 2층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1층에선 누군가 클래식 노래를 들어요. 네, 게리네요. 저는 예상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게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리 이상해요. 거실을 막 둥실둥실 이렇게 돌면서 흥얼거려요. 네, 2층은 아직도 산부인과 병동이네요. 게리는 가방에서 한 노트를 꺼내는데요. 이것 봐요.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했죠.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심지어 여러 장이에요. 막 신나서 그림들을 탁상 위에 펼쳐놔요. 그리고 그것을 지그시 응시해요. 진짜 이상해요. 이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빨리 내쫓아야 돼요. 2층에서는 드디어 멜러리가 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네요. 보이가 본인의 자식이었어요. 그럼 걸은 올림피아의 딸이지 않을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요. 게리는 2층을 지그시 응시해요. 그러더니 또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창문 앞으로 가요. 그리고는 햇빛을 막아둔 가림막을 떼버리고 밖을 봐요. 와... 진짜 표정이 미쳤어요. 이 정도 되니까 진짜 저도 궁금해요. 뭘 보면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지. 무튼 굉장히 황홀해하고 있어요 지금. 2층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톰이 1층으로 내려와요. 근데 게리가 막 악마 그림 펼쳐놓고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톰은 이상함을 눈치챕니다. 톰은 게리를 찾기 시작해요. 게리를 찾는 톰 등 뒤로 뭔가 퍽
게리가 톰의 뒤통수를 가격하는데요. 톰은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진짜 이 배우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눈이 그냥 살아있어요. 연기가 진짜 그냥 게리 그 자체예요, 지금. 올림피아도 아이를 낳았는데요. 딸이네요. 이로써 아까 그 걸은 99%로 올림피아의 딸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연기 잘하시네요, 진짜. 게리가 2층으로 올라와서 물어요. 아이를 좀 봐도 될까요? 아, 네. 게리의 눈빛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게리는 아이를 한 번씩 보고 또 창문으로 가요. 여기 좀 봐주시겠어요? 게리는 블라인드를 올려버립니다. 다들 놀라서 눈을 가리는데 올림피아만 그 햇빛을 봐버려요. 네, 올림피아도 변했어요. 눈동자가 그분들과 똑같아졌어요. 멜러리가 극구 말려요. 1분만 아이를 안게 해줘. 정말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빌고 빌어요, 멜러리가. 그 마음이 통했던 건지 올림피아는 아이를 멜러리에게 건네줘요. 그리고는 바로 창문으로 뛰어들어요. 그렇게 올림피아도 생을 마감하게 돼요. 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바로 할머니를 창문 앞으로 끌고 와서 강제로 눈꺼풀을 잡고 눈을 뜨게 해요. 할머니 역시 빠르게 눈동자가 변하고 색을 마감해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게리를 살려줬던 거 아닌가요? 더글라스 뚝배기를 깨서 게리를 도와줬는데 이건 뭐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게리가 침대에 털썩 안토니 멜러리를 툭툭 쳐요. 아이 좀 줘봐. 어? 들리는 거야? 아이 좀 달라고. 멜러리는 담요 속에서 벌벌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그 순간 감금당했던 더글라스가 2층으로 엽총을 들고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더글라스는 지금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앞에서 막 날 봐, 날 좀 봐, 날 보라니까, 날 봐 이러면서 약 올려요. 근데 이게 제가 약 오른 게 아니라 진짜 영화에서 약 오르게 행동을 해요. 막 요이 땅 이러면서 막 텔포를 하거든요. 볼 수 없는 더글라스를 농락해요. 그러다가 빵! 진짜 더글라스 최고. 게리의 어깨 축지에 총을 맞췄어요. 게리는 부들부들 하더니 더글라스에게 뛰어들어요. 그리고 그 둘은 함께 1층으로 떨어져요. 지금 1층에 톰이랑 더글라스, 게리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요. 게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려요. 손에 든 가위로 더글라스의 명치를 찌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더글라스에게 말해요. 미안해. 못 보게 되다니 유감이야. 정말 아름다운데. 톰이 드디어 눈을 뜨거든요. 지금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게리도 지금 어깨에 총을 맞고 2층에서 굴러 떨어진 상태라 정신을 같이 잘 못 차려요. 엽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1층에서 탕 총소리가 울려 퍼져요. 멜러리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불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멜러리의 팔 위로 손이 올라와요. 톰이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 집에 남은 사람은 이제 멜러리와 톰, 아이들밖에 없어요. 멜러리는 톰의 손을 잡고 안도하며 5년 후로 되돌아가요. 멜러리는 식량을 얻기 위해 파밍을 나온 상태인데요. 이것저것 챙길 수 있는 물품들을 챙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 소리가 나요.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렇게 여럿이서 운전을 한다? 이거는 사실 사이코 집단인 거죠. 멜러리는 뒷문으로 조심히 몸을 옮겨서 집을 향해 거의 뛰어가요. 집에 도착해서 멜러리는 톰에게 말하는데요. 그들을 봤어. 운전을 하고 있었어. 톰은 이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멜러리를 바라보곤 이제 앞으로 혼자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놀랍게도 멜러리는 알겠다고 수긍을 하는데 둘의 관계가 뭔가 더 돈독해진 걸까요? 아, 네. 돈독해진 것 같아요. 전쟁통에서도 아이는 태어나니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지지직 무전기에서 음성이 흘러나와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여보세요? 톰은 급하게 일어나서 무전기로 향하는데요. 무전기를 받은 사람은 리기라고 본인을 소개해요. 거기 혹시 아이들도 있나요? 여기는 강을 따라와야만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강에서 죽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는 힘들 거예요. 여기가 멜러리와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급류가 흐른다는 지역 같아요. 멜러리는 톰을 극구 말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맞긴 해요, 여러분. 무전기 너머로만 듣는 그 지역이 정말 안전한 줄도 모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릭이에요. 이 재앙 속에서 릭을 믿는다?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 신나게 이야기 중이에요. 밖에는 나비도 있고
꽃도 있고 하늘엔 구름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나무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뭐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뒤로 멜로디가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데요. 보이, 걸, 자러 갈 시간이야. 이게 사실 평소 같았으면 평범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이야기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요. 멜로디는 아이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위험해지진 않을까 걱정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재우고 멜로디는 화가 난 표정으로 톰에게 말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해? 근데 저였어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나무에 올라갈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멜로디는 지금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여기서 톰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럴 수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꿈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해. 언제고 아이들을 잃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해야 하는 거라고. 아이들은 꿈꾸고 사랑받고 희망을 품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지. 이거는 멜로디가 긁혀버렸어요. 멜로디는 잃을까봐 무서워서 아이들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았잖아요. 톰은 긁힌 멜로디를 보면서 말하는데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잖아. 애들 이름이 보이, 걸이 뭐야? 뭐 한국으로 따지면 여자, 남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멜로디는 모든 건 아이들을 위한 거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톰과 멜로디 그리고 아이들은 같이 음식을 찾으러 나와요. 운이 좋게도 거기서 딸기맛 크래커를 발견하는데요. 오늘 수학에 다들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는 멜로디가 톰에게 속삭이듯 말하는데요. 미안해.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 같죠?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며 이게 딸기 맛이란다 하고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주관적인 제 생각을 잠깐 말하자면 아이들이 가지는 꿈과 희망은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하게 나무 오르기가 아니라 딸기 맛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초코맛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더 옳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신이 났어요. 어른들도 신이 났어요. 이렇게 해맑게 웃는 걸 저는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자동차 소리였어요. 그들이 있는 집 앞에 차가 멈춥니다. 톰과 멜로디는 급하게 아이들을 챙겨서 이동하는데요. 사이코들이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지금. 다급하게 톰이 뛰면서 말하는데요. 먼저 출발해. 뒤따라갈게. 15분이 지나도 내가 가지 않는다면 강을 타고 먼저 출발해. 그런 톰에게 멜로디가 난 무조건 같이 갈 거야. 절대 싫어. 엄청 싫다고 어필을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톰은 멜로디에게 당신을 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남긴 채 뒤돌아서 현관으로 나가요. 현관으로 나온 톰은 말하는데요. 도와줄 일이라도 있나요? 차 한 대에서 5명이나 내리는데요. 진짜 얼굴 살벌하지 않나요? 게리가 생각이 나네요. 보이지 않는 톰에게 위협을 가하는데요. 눈가리개를 벗기려고 긴 갈고리 같은 걸 톰의 눈가리개로 가져다 대는데요. 같은 시간 멜로디와 아이들은 급하게 뒷문으로 도망을 쳐요. 결국 걸리고 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여자랑 아이들 둘이 저쪽에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톰은 진짜 총을 바로 쏴버려요. 톰은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인데도 원샷 원킬로 벌써 2명을 죽였거든요. 이후에 서로 총격전이 펼쳐지다가 결국 톰은 옆구리에 총을 맞게 돼요. 그러고선 톰은 멜로디와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는 일념으로 결국 눈가리개를 벗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5대1이에요. 눈을 감고는 절대로 멜로디와 아이들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톰도 안 것 같아요. 한 명은 멜로디와 아이들 쪽으로 향하고 있고 2명은 톰에게 다가가요. 벌써 눈가리개 벗고 도망쳤죠. 그 뒤로 탕 2명을 원샷 원킬 내버립니다. 제가 소개는 따로 안 드렸지만 톰이 군인이었거든요. 앞이 보이니까 사격 폼부터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1명만 남았는데 그 1명이 멜로디와 아이들을 추격 중이에요. 그 뒤로 톰이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톰 주위로 바람이 싹 불면서 낙엽이 흩날려요. 그리고는 톰도 무언가 응시하는데요. 네, 톰도 그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죽은 그들처럼 눈동자가 변해가고 있어요. 얘는 왜 총을 이따위로 들고 있는 걸까요?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사이코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톰은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사이코를 향해 총을 쏴요. 그리고 톰도 결국 무언가를 보았던 그들처럼 똑같이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시간 멜러리와 아이들은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약속했던 15분이 지났는데도 톰은 오지 않았어요. 멜러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숨죽여서 울기 시작해요. 하지만 아직 멜러리에겐 사랑하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마음을 다잡아요. 그 이후 저희가 영화 시작 때 보았던 여행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강에서 보낸 시간이 42시간째,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요. 멜러리는 아이들에게 급류에 다 도착했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이 말을 듣고는 걸이 또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멜러리도 슬픈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요. 그리고는 눈치를 보던 걸이 조용히 말해요. 제가 할게요. 멜러리는 그 순간 올림피아와의 회상에 빠져요. 그리고는 눈물을 참으면서 멜러리가 말하는데요. 아무도 안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멜러리를 보면서 아이들도 눈물을 참아요. 현재 물길이 되게 암담해요. 진짜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나겠다 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보고 가도 위험할 것 같은 이 엄청난 급류를 헤치며 나아가요. 현재 이들의 시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배가 빠른 급류에 심하게 휘청이기 시작해요. 결국 배는 전복되고 마는데요. 멜러리와 아이들은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선 멜러리가 보이, 컬, 어딨어? 이렇게 간신히 외치는데요. 어디선가 멜러리 흐릿하게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따라서 멜러리가 헤엄을 치는데 다행히도 그곳엔 보이가 있었어요. 멜러리와 보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거든요. 지금 이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멜러리가 예전에 파밍을 했다가 보이랑 걸한테 무슨 종 같은 걸 줬거든요. 그게 띵띵 이렇게 울리는 그런 자전거 종 같은 거? 그런 종을 줬는데 그거를 지금 걸이 띵띵 울리고 있어요. 본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더듬거리면서 소리를 따라간 곳엔 걸이 있었어요. 결국 그 셋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요. 새소리를 찾으며 숲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요. 멜러리, 나야. 멜러리, 날 봐. 내가 왔어. 눈 떠봐. 이런 식으로 멜러리를 지금 혼돈시키고 있거든요. 멜러리는 아니야. 이게 진짜일 리 없어. 하고 뒤를 도는 순간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서 굴러 떨어지고 말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멜러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멜러리를 찾겠다고 멜러리를 외치면서 드래곤볼처럼 퍼져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는데 바람이 살랑 불면서 멜러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아이들부터 찾아요. 보이, 걸, 어디 있어? 네, 지금 보이와 걸은 드래곤볼입니다. 사방으로 퍼지고 있어요. 멜러리 귀에 어디선가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려요. 그 자전거 종 그 소리. 띵띵. 종소리를 찾아서 멜러리가 걸음을 옮기고 종소리 끝엔 보이가 있었어요. 걸은 어디 있니? 보이가 말하는데요. 걸은 멜러리를 무서워해요. 보이가 친자식이고 걸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둘이 차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멜러리 자체가 둘 다 되게 엄격하게 기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걸은 멜러리를 무서워한다고 한 것 같아요. 멜러리는 너무 미안해 하고 크게 외쳐요. 그렇게 엄격하게 굴지 말았어야 했는데 톰이 나무 꼭대기에서 뭘 봤는지 아니? 하늘엔 구름이 있고 꽃과 나비가 정말 있단다. 걸은 눈을 감고 조용히 소리를 듣습니다. 멜러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게로 와. 제발. 이렇게 막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닿은 걸까요? 걸은 두 손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멜러리에게 다가옵니다. 멜러리와 아이들은 새소리를 다시 찾으며 출발을 하는데요. 어디선가 또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라는 게 그 무언가인 것 같아요. 멜러리는 아이들을 안고 빠르게 새소리를 찾아서 뛰어가요. 새소리의 끝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 이름은 멜러리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릭을 불러주세요. 아이들이라도 받아주세요. 제발요. 문이 스르륵 열리는데요. 이들은 멜러리와 아이들을 눈부터 확인하거든요. 멜러리의 눈, 보이의 눈, 걸의 눈을 순서대로 확인해요. 동공으로 구별하는 것 같아요. 전 릭이에요 하며 누군가 걸어오는데요. 이제 눈가리개를 벗으셔도 됩니다. 멜러리는 두려움에 떨며 조심스럽게 눈가리개를 벗어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머무는데요. 이곳은 시각장애인 학교였어요. 릭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릭은 초점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말해요. 따라오시겠어요? 와, 이곳이 지상 낙원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해요. 이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저 앞에 낯익은 얼굴이 걸어오는데요. 라팸 선생님이었어요. 다들 저분 기억하시나요? 5년 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산부인과 검진을 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이에요. 라팸은 아이들을 보며 기쁘게 물어요. 너희들은 이름이 뭐니? 저는 보이예요. 저는 거리예요. 라팸 선생님의 얼굴이 뭐랄까 굉장히 씁쓸해 보여요. 그런 라팸 선생님에게 멜러리는 말하는데요. 걸, 사실 너의 이름은 올림피아야. 올림피아가 된 걸은 행복한 표정을 짓고요. 너의 이름은 톰. 톰도 행복한 표정으로 멜러리를 안아줍니다. 두 아이들을 껴안으며 라팸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두 아이의 엄마예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영화가 어두워집니다. 제가 첫 영화 리뷰를 버드박스로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이 작품이 유명해서만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버드박스의 영화 설정이 제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채널은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의 리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또 직접 듣지 못하시는 분들도 제 영상을 통해 모두가 영화를 함께 즐기길 바라도록 만들었는데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전하는 리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작 버드박스 영화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 안 했네요. 버드박스는 2018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장르는 스릴러예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영화 되게 신박하다. 보통 괴물 영화라고 하면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생존자들이 그 괴물을 보고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영화는 그 무언가의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사람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실존하는 존재인지도 확실히 알려주지 않거든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그 무언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안 보여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영화 속에 괴물의 모습이 등장했다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어느 정도 공포가 구체화됐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관객이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체 뭘 봤지? 뭘 봤길래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거지?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결국 이 영화의 공포는 괴물의 외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공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빠른 전개 덕분에 2시간이 지루함 없이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버드박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